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역사 TV입니다. 일단 뭐 생각보다 국회직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뭐 국회직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어쨌든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국회직은 이제 이걸로 시작으로 해서 약 한 3-4개년 정도 해설을 올릴 생각입니다. 국회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해서 제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서 해설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한번 시작을 한번 해 보죠. 자, 1번 문제. 뭐 청동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자, 이거는 너무 명확하죠? 뭐 4 번에서 요거 보고 쪼끔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일단 설명드리면 과도기라는 게 존재해요. 기원전 한 4 세기경, 뭐 4-5 세기경에 청동기와 함께 철기가 조금 스며들어왔던 초기 철기 시대, 이 시대를 청동기 후기라고도 하고 초기 철기 시대라고도 해요. 그래서 철제무기와 청동기가 함께 사용됐던 시기가 실제로 존재했고요. 자, 정답은 5 번입니다. 청동제 농기구는 발견된 적이 없죠. 청동기 시대에도 홈자기, 바퀴날도끼, 또 반달돌칼 같은 그런 대표적인 우리 석기로 만들어진 농기구를 사용했죠. 청동제 농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발해의 역사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는 건데, 자, 이것도 이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뭐 기억 같은 경우는 오케이, 맞죠? 10대 선왕 때 대표적인 내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니은은 아니죠. 왜? 구주 오경, 즉 오소경은 바로 신라에 해당되죠. 발해 같은 경우는 오경 15부 62주가 됩니다. 구주 때문에 어쨌든 틀리죠. 구주는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이고요. 그리고 디귿은 맞습니다. 자, 이게 요런 것들 솔직히 장관을 자상, 중대성의 장관을 우상이라 한다. 요런 것들 솔직히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만약에 이제 속어법으로 푸시면 되는데 리을이 일단 틀리죠. 자, 보면은 정효공주묘는 일단 정효공주묘를 얘기 드리면 벽돌무덤 양식의 평행고임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고분 구조는 당나라의 벽돌무덤을 갖고 있지만 평행고임이라는 거는 고구려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복합적인 게 정효공주묘고요. 뒤에 있는 여기 모주림 천장 구조는 정혜공주묘죠. 정혜공주는 문왕의 둘째 딸이기도 하고 또 굴식 돌방 무덤을 차용하고 있죠. 자, 그 명확한 차이를 조금 같이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정효공주는 벽돌 무덤의 평행고임, 정혜공주는 굴식 돌방 무덤의 모주림 천장. 정혜공주께 명확한 대표적인 고구려 양식이고요. 또 어쨌든 모주림 천장이 말갈 양식이다라는 것도 역시 틀린 게 됩니다. 네, 정답은 기억과 티귿 2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문제 3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건립한왕. 자, 이제 신라의 삼보, 세 가지 보물이라고 해서 신라 삼보. 이 세 가지 보물은 신라 삼보를 얘기하는데요. 신라 삼보는 장육존상 천사옥대 그리고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불탑을 건립한 거니까 황룡사 9층 목탑은 자장의 건의로 선덕여왕 때 만들어지죠. 정답은 1번. 자, 대하성 전투 때 항상 강조하지만 공격한 쪽은 백제 의자왕, 당했던 쪽은 신라의 선덕여왕이다. 이걸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되고요. 또 이제 불국사 세운 거는 신라 중대 경덕왕, 견훤이 경주를 습격하여 경혜왕을 살해한 거는 후삼국 시대고 뭐 경혜왕이라고 나와 있죠. 신라의 모습에서 정확히 맞지 않고요. 신라 하대. 또 그리고 4번. 거란과 세 차례에 걸친 전쟁을 했다. 자, 거란과의 전쟁은 고려시대죠. 1차는 고려 성종, 2차, 3차는 고려시대 현종이 됩니다. 5번 몽골 침략은 고려시대 고종이죠. 이 3보는 신라 3보예요. 장육존상 천사옥대 그리고 황룡사 9층 목탑은
신라의 삼보입니다. 신라의 세 가지 보물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바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조금 뭐 좋은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뭐 국회직 같은 경우가 문제가 오류가 있는 것도 살짝 가끔씩 보이고 그런 점들 때문에 많이 해설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보면은 임시수도로 가능할 수 있도록 험준한 산을 이용해서 축성한 것. 근데 일단 이게 정답이 4번인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또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한 곳이다 하면 가는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남한산성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산에다가 만든 성이니까요. 자, 그리고 정조가 아버지 사도 장원세자를 현룡원이란 묘로 옮긴 거. 화산에 만든 성 바로 화성이죠. 수원화성. 그러니까 나는 수원화성이 됩니다. 자, 가, 나 모두 맞는 얘기고요. 3번도 맞고요. 또 수원화성과 남한산성은 모두 세계문화유산이 맞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인데 뭐가 틀렸냐? 바로 이 부분이 틀리죠. 중국의 축성 기술이 아닙니다. 중국의 축성 기술이 아니고 자, 이 사람 거죠. 거중기를 만든 건 일단은 정약용인데 정약용은 요하네스 테렌츠라고 하는 사람의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만들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축성 기술을 도입한 것이지 중국의 축성 기술을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이 요하네스 테렌츠의 기기도설이 중국어 즉 한자로 번역되어져 있던 것을 갖고 와서 참고했던 것이지 그 축성 기술 자체는 서양 거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자,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죠. 문제는 굉장히 문제에 필요한 요소들만 간단하게 해설해 드릴게요. 문제 푸실 때는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건 좋은 공부법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만 파악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5번을 한번 보죠. 자, 다음 사건이 발생한 왕의 제의. 여기서 이제 핵심을 조금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경원부라는 거는 함경도 쪽이에요. 경원부가 나오는데 자, 경원부와 영북진의 토관의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토관 제도가 마련된 거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고요. 여기 영북진에 이주시켜야 한다. 사군 육진 같은 거를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진이 나오잖아요. 영북진. 즉 사군 육진에 이주시켜야 한다. 즉 3인 정책을 실시하고 또 토관의 제도를 마련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세종대왕임을 아실 수 있어야 하고요. 세종대왕임을 아실 수 있어야 하고 정답은 공법의 실시와 삼강행실도의 실시 니은과 리을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기억은 사병역파 조선 태종 경해도 설치도 조선 태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토강제도의 실시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실 수 있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6번 역사적 사실이 발생한 시기에 동아시아 국제정세. 자, 궁예가 등장하죠. 궁예가 등장한 거는 일단은 뭐 마진태봉으로 고쳤다고 하니까 궁예가 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궁예는 901년에 나라를 건국하고 918년 즉 10세기 초반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918년에 그 태조왕건한테 쫓겨나기 전까지. 자, 그렇다면 포인트를 한번 보죠. 자, 안록산 사사명의 나는 8세기에 있었던 당나라 때 있었던 반란이에요. 반란이고 그래서 문왕이 이걸 뭐 도와준다 만다 이런 얘기도 제가 몇 번 들렸는데 발해 문왕과 연결되는 상황이고 8세기 상황입니다. 안록산의 난. 그리고 정답은 일단 2번이에요. 5대 10국 시대가 난립하는 시대. 이게 지금 당시 그 10세기 초에 중국 상황이고요. 자, 송이 나오고 전연의 맹약을 칭한 거는 거란이 등장했던 요 나라가 등장하는 11세기의 상황이 됩니다. 자, 11세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 교토에서 헤이안 시대가 열렸다. 자, 헤이안 시대는 뭐 건무왕, 뭐 일본에서는 간무 천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일단 간무왕이 헤이안교라는 곳으로 천도한 것. 그때부터를 헤이안 시대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795년부터 열렸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8세기 상황이기 때문에 틀리고요. 그리고 5번
그 가마쿠라 막부는 1185년, 즉 12세기의 2세기에 수립이 돼요. 일본의 최초의 무사 정권, 즉 막부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185년에 열리게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6번 문제는 너무 국제정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하셔도 돼요. 한국사를 공부하는 것이지 중국사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7번. 충칭 시기 임시정부. 자, 충칭에 정착한 거는 1940년부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찾아보면 이게 다 1940년대 있었던 일이에요. 1940년대에 그 임시정부가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틀렸냐면 바로 굉장히 치사한데 이거예요. 광복군에 합류한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는 제1지대로 편성이 되고요. 그래서 조선의용대를 당시 이끌고 있었던 김원봉은 제1지대장으로까지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근데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죠. 지역적으로 치사하게 내는 포인트. 3지대가 아니고 1지대입니다. 예, 1지대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바로 8번으로 넘어가죠. 자, 8번. 가를 일으켰다. 일단 가가 뭔지 한번 보죠. 대한제국이 국외 중립을 선언했대요. 이거는 바로 러일 전쟁을 이렇게 말해요. 가는. 그러니까 1904년에 러일 전쟁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자 1904년 1월 달에 대한제국은 각국 영사관에 우리는 러일 전쟁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국외 중립을 선언하게 되는데 결국 1904년 2월 달에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리순공항을 선제 공격하면서 리순 항구를 선제 공격하면서 그 러일 전쟁이 시작이 되죠. 자, 요런 포인트인데 자, 그래서 일단 가는 러일 전쟁.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대한제국 즉 한반도의 군사 요충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강제로 체결한다. 이거는 한일 의정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문제 보시면 1번. 자, 요동반도에 대한 야오동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았다. 이거는 야오동반도와 타이완을 이거 할양받은 거는 그 청일전쟁의 결과물, 일명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하지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러프독의 삼국 간섭으로 이루어지진 못했다는 것도 챙겨가시고요. 외교권 박탈한 거는 한일의정서가 아니라 제2차 한일협약, 바로 을사조약이 됩니다. 자, 리순왕을 기습 공격했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군사적 요충지, 전략상 필요한 곳을 제공받게 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2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뺏기 위한 목적이 컸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 즉 조일수호 조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런 내용 자체가 청의 간섭을 약간 배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컸던 조약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강화도 조약, 그리고 이거 어쨌든 조약이 아니라면 청의 종주권을 뺏기 위한 목적이었으면 청일전쟁을 얘기하겠죠. 러일 전쟁이 아니라 나는 중앙공사들이 공사들이 철수한 것도 역시나 을사조약 때문입니다. 외교권이 박탈된 대한제국에서 어떻게 보면 외교적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각국 공사관이 철수를 하기 시작하게 되죠. 4번은 가에 대한 설명은 맞아요. 이제 러일 전쟁 이후에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통해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우위를 인정하게 되죠. 러시아가. 그러면서 전쟁은 종결이 되는 건 맞지만 나를 보시면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는 조항 이거 담긴 거는 1907년 신한일협약 즉 정미조약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리고요. 자, 5번 시모노세키 조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청일전쟁의 결과물이 되고요. 일본인 고문을 고용한 거는 1차 한일협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9번 한번 보죠. 자, 9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개헌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보시면 일단 여기 내용을 보면 4.4.5입의 논리, 즉 4.4.5입 개헌이라고 알려진 제2차 개헌, 2차 개헌에 대한 내용이죠. 정답은 일단 5번이 됩니다.
5번이고요.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자,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직선제로 바뀐 거는 발췌 개헌안이라고 알려져 있고 전쟁 중간에 부산 임시수도 부산에서 있었던 개헌이죠. 1차 개헌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제 비례대표제가 채택된 거는 2000년대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3번 보면은 국무총리 폐지와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 인정. 이거는 박정희가 개헌했던 5차가 됩니다. 요거는 5차 개헌이 되고요. 그리고 4번에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 이건 역시도 5차 개헌이 돼요. 자, 기억하시면 이승만이 무너지고 3차 개헌을 했던 3차 개헌의 핵심 내용은 국회 양원제와 내각 책임제죠. 그래서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되는데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5차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 중심제도 돌리고 국회도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로 다시 돌려놓게 되죠. 예. 일단 정답은 5번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결국 3번, 4번은 전부 다 5차 개헌에 해당되는 내용. 1번은 1차 개헌, 비례대표제가 채택된 거는 2000년대 상황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한번 보도록 하죠. 김영삼 정부, 정답은 4번이죠.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알고 가시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이건 어쨌든 전부 다 그 김영삼인데 요거 1번을 제가 따로 설명드린 거는 공직자윤리법이 처음 제정된 거는 1981년이니까 그 전두환 때예요. 근데 이게 개정됐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골자로 하는 개정은 김영삼 때다라는 것도 잘 분리해 주셔야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자, 11번. 이음의 세력을 숙청하고 여기서 끝내면 되겠죠. 뭐 역시나 한국사 공부는 포인트라고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국어 공부가 아니에요. 포인트 잡고 맞추시면 됩니다. 뭐 전체 문장을 이해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정답은 일단 3번이 되죠. 이음인 세력을 숙청한 건 최충원이죠. 그리고 봉사십조, 당시 왕 명종에게 봉사십조를 올렸던 것도 바로 최충원이 되고요. 자, 1번, 2번, 4번, 5번 전부 다 최충원에 대한 내용이고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처리를 한 거는 바로 최충원의 아들 최우대의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1번 도방을 최초 설치한 거는 무신 3대 집권자 경대승이죠. 최충원은 이 도방을 확대해서 경호를 실시한 거예요. 도방을 최초 실시했다 포인트는 최충원이 아니고 3대 무신 집권자 경대승이다. 라는 것도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 이 문제 넘어가서 이제 12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다고 하네요. 사출도를 얘기하는 건 아실 수 있겠죠. 사출도가 바로 나오죠. 자, 정답은 3번 1책 12법이죠. 서옥제는 고구려고요. 민면을이제 옥저, 신지읍차 사만, 책화는 동해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보너스 문제로 이제 가져가실 정도의 실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네.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로. 자, 13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시기란 뭐 거란에서 낙타 50피를 보내왔대요. 근데 왕이 이거를 굶겨 죽여버리죠. 만부교에서. 만부교 사건이 일어났던 건 언제죠? 태조 왕건이죠. 고려시대. 자, 어쨌든 나타난 시기니까 고려시대임을 알 수가 있는데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1번이에요. 뭐 학보도 태조 때부터 실시된 것도 맞고 사신관제도 실시했죠. 자, 디귿 역사서인 국사를 편찬한 거는 신라시대 진흥왕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리을 흥벅사지 영거화상탑은 대표적인 팔각 원당형의 승탑이에요. 그렇다면 영거화상탑 바로 통일신라 하대가 됩니다. 신라 하대. 자, 승탑 나오면 신라 하대. 어쨌든 영거화상탑하고 철감선사탑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신라시대 승탑이니까 꼭 기억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자, 14번 한번 가도록 하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대전통편은 정조가 만든 거죠. 정조.
자, 대전통편 말고 고종때 그러니까 고종때가 맞죠. 고종때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했으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구별하는 방법. 흥선대원군이 만든 건 대전 회통이죠. 대전 회통에서 기억하죠. 대전은 무조건 법전이니까 들어가고 회통에 히읗, 회통이니까 히읗이니까 흥선대원군이 만들었다. 그렇게 하나만 딱 놓으면은 대전통편은 결국에 정조걸 외우지 못했다 해도 고종 때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대전 통편은 정조, 대전 회통에서 회통이 히읗이니까 고종 때 섭정했던 흥선대원군이 만든 거다라고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자, 15번. 다음 자료와 관계 깊은 정책. 자, 여기 보면 황구천정이 있죠. 예. 읽다가 황구천정 보면은 뭘 떠올리면 될까요? 바로 영조 때 있었던 균역법이죠. 균역법. 정답은 4번입니다. 이 가명이 독자적으로 군포를 걷는 바람에 인증 족증이라는 것도 생겨나죠. 계속 걷고 하니까 도망가면 인증, 이웃에게 걷고 족증, 가족이나 친척을 찾아서 거두고 이런 부담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영조가 균역법을 실시하게 된 거죠. 뭐 직전법은 말 그대로 직전법은 세조 때에 해당되는 거니까 관련이 없고요. 포포제는 뭐 그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거죠. 그리고 소고군제 실시로 양반이 군역을 면제받았다?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소고군제는 양반부터 천민까지 구성된 지방에 있었던 예비군입니다. 뭐 나중에 양반은 실질적으로 편법을 써서 뭐 훈련을 안 받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군역을 면제받은 게 아니에요. 양반도 소고군에 편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대납했다. 공물을 대납했다. 이거는 박납의 폐단이죠. 박납의 폐단 때문에 생긴 거는 대동법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문제 해당되는 문제가 제가 뭐 해주는 해설에서 좀 특별한 설명이 부족해서 이거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시면 댓글에 남겨주면 제가 답글 달아드릴 테니까 댓글에 이제 추가 질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16번 한번 보도록 하죠. 역사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일단 4번이에요. 4번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다 되게 유명한 건데 4번. 동극사령의 저자는 권근이 맞아요. 근데 권근은 1409년에 죽습니다. 즉 태종 때의 인물이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왕을 여주로 폄하하였다. 이게 뭐냐면 여왕을 여주로 폄하한 게 뭐냐면 바로 명종 때 있었던 양제역 벽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명종 때 문정왕후가 굉장히 명종을 허수아비로 삼으면서 정치를 이끌게 되죠. 그런 모습 때문에 여주라는 표현을 해서 당시 왕의 어머니였던 문정왕후를 여주라고 폄하하면서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여주가 날뛰니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폄하한 양제역 벽서 사건이라는 사건이 명종 때 있었는데 명종 때는 아시다시피 1555년에 왕이 됩니다. 16세기 때 일고 저자 권근은 1409년 15세기 전 초기에 이미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맞지 않죠. 동국사령의 저자는 권근이 맞지만 권근은 여왕을 여주로 폄하했던 양제역 벽서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정답 4번으로 옳지 않은 거 가주시면 되고요. 자, 17번.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참 요것도 보면은 하나예요. 딱 한 포인트. 이것 때문에 틀려요. 최초. 자, 1898년에 명동성당이 완공된 것도 맞고요. 고딕식도 맞는데 최초가 아니에요. 그 1892년에 일명 그 약현선당이라고 해서 종로 현재 중구에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구에 있었던 건데 그 약현성당이라고 해서 1892년에 최초 고딕식 벽돌 건물로 성당이 이미 만들어져요. 규모는 명동성당보다 좀 작았지만 어쨌든 최초는 1892년에 있었던 약현성당이 정답이니까 틀리겠죠.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최초는 1892년에 약현성당이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18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굉장히 조금
연도를 아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와 다 같은 경우는 10년대, 20년대도 어느 정도 이제 선후 관계는 알 수 있는데 나라마가 다 1930년대 그리고 하나가 40년대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일단 다는 경찰범 처벌규칙 1912년이고요. 가해 치안유지법 1925년. 그리고 세 번째로 올 수 있는 게 라고요. 사상범 보호관찰력 1936년이고요.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은 1940년대입니다. 자, 그런 포인트로 이제 보면은 만약에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정답은 일단 다가 라나마 4번인데 정답은 일단 4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랑 이거 두 개를 조금 구분하는 방법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보호 관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다닐 때 뭐 하고 다니는지 지켜보고 예방 구금령은 말 그대로 구금 집안에 딱 가둬놓는 거죠. 감시하다가 이놈이 쓸데없는 짓 할 것 같으니까 가둬놓는다 다음에 뭐 그런 자연스러운 연결을 생각하시면 보호관찰령과 예방구금령을 선후관계를 조금 구분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당시에는 이제 독립운동가와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1937년에 있었던 그 중일전쟁 직전에 사상운동가들과 독립운동의 감시 탄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조선사상부 보호관찰령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4번이고요. 자, 19번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문제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일단 다 알려드리면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만들어진 건데 일단 국무총리에는 이승만이고요. 내무총장이 안창호, 국무총장에는 이동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성정부 먼저 보면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는 이승만이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였고 국무총리 총재로 있었던 사람은 이동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국민의회를 볼 텐데 대통령에는 손병희 그리고 국무총리에는 그 이승만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부통령에 박영유라고 사람들이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이게 2021년 국회직에 나온 것도 조금 신기한 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논문에 대한국민의회 부통령이 박영유다. 라는 그런 논문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논문이 근거가 없이 쓰여진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대한국민의회 자체가 원래 의장의 문창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 손병희, 부통령 박영유, 특히나 박영유 같은 경우는 1910년대 이미 친일 반민족제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죠. 대한국민의회를 조직했던 사람들이 제정신이었다면 박영유를 부통령으로 삼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그 사람의 논문 자체가 근거 없이 만들어졌다는 게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부통령에는 박용유가 아니다. 이 문제 자체는 그냥 문제 오류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수정이 어느 정도 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일단 19번 문제는 오류라는 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로만 적어가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번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 글은 어떤 외국인이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기술한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하더라고 하는데 딱 해당되는 단어가 나오죠. 배급. 배급을 보시면 됩니다. 배급. 배급제. 자, 배급제로서 식료품을 나눠준 것들. 배급으로 식량을 나눠준 거. 배급제가 강하게 된 거는 1940년대죠. 공출제가 시행되면서 미국 식량 배급제라는 게 실시가 되면서 식량 자체가 배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러니까 1940년대 상황을 보시면 돼요. 자, 조선식산은행령? 조선식산은행은 1910년대, 1918년에 만들어지죠. 그 조선식산은행 같은 경우는 토지조사령이 마감될 때 이제 뭐 대출 같은 그런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은행입니다. 조선식산은행. 헌병경찰제는 1910년대죠. 산미증식계획은 바로 1920년대에 시작했던 대표적인 일본의 국책 사업이었죠. 일본의 공업화로 인한 식량 부족이 문제가 되니까 한반도에 있는 쌀을 생산해서 일본으로 반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게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4번은 참 이런 거 좀 안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강사님이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뭐
가끔 뭐 전한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분노를 막 표출하죠. 아무 뭐 국회직 문제를 내시는 분들의 고유 권한이니까 뭐라고 크긴 할 수는 없겠지만 부천강과 허천강 발전소를 한국사 공부하는 입장에서 알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쓸데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발전소 건설한 거랑 한국 역사적인 흐름이나 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일단 5번이고요. 일단 국민학교령은 1941년에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이름이 바뀝니다. 신민학교를 뜻하는 국민학교로 바뀌게 되죠. 자, 일단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면 뭐 듣고 놀라지 마세요. 일단 부천강과 허천강의 발전소는 자, 부천강의 발전소가 생긴 거는 1962년이고요. 허천강에 있었던 발전소는 1936년부터 40년까지 된 건 맞아요. 어쨌든 40년대가 아니기도 하겠지만 뭐 어쨌든 부정강 그게 1962년에 발전소이기 때문에 틀린데 제가 뭐 아무런 그 영향력도 크게 있는 강사도 아니고 뭐 크게 막 유명하거나 이런 스타 강사도 아니지만 4번 같은 선지는 조금 너무하지 않았나? 역대 모든 공무원 문제에서도 가장 왜 이런 문제를? 또 어쨌든 정답은 아니고 국민학교령이라는 걸 명확하게 줬기 때문에 5번을 떠먹여 준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4번 같은 선지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일단 국회직 해설은 자 여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직 문제 같은 경우는 난해한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각보다 경쟁률이나 이런 면에서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뭐 해설 영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거고 이런 측면에서 국회직 해설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제 특별히 더 질문하실 게 있거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에.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곧 있으면 1000명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제 영상을 뭐 이제 955명이나 뭐 어느 정도 유익하니까 구독을 눌러주셨을 텐데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제가 1000명이 만약에 넘게 되면은 조금 더 양질의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한국사 강사 이우열이고요. 제역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한 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